가겠습니다. 자, 다음 143페이지 05 주택 소요, 주택 수요가 되겠습니다. 자, 예. 주택 수요, 그 다음에 주택 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주택 수요는 그냥 수요 우리가 배웠던 거, 예, 디맨드한 거, 예, 부동산 수요에서 했던 그 수요, 우리가 주택 수요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housing need란 말인데 소요 needs, need 우리가 영어 잘 아시죠? 예, need 필요하다. 주택이란 거는 이것이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주택인데 그런 주택이 없는 계층들이 있죠. 일명 무주택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주택 저소득층들의 주택 보유 욕구로 우리가 주택 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집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 계층들은 주택을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싼 값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43페이지 그 밑에 거기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예, 표에서 우리가 이제 소요 계층에서는 두 번째 보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고 또 정부가 어떠한 계층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줘야 되느냐 밑에 있죠.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고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인 이유다, 경제적 이유다, 정치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주택 수요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시장 물리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주택 소요, housing needs에 대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게 출제가 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항상 저소득층에 대한 개입은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같이 우리가 보듬고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니까 그런 이야기 못 하지만 하여튼 정부 정책이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와서 이때 저소득층들도 전부 다 그냥 최소한 외에 직격성 없이 그냥 월세 전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프라인 쪽에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서로 간에 다 부자들도 망하고 그다음에 그냥 총체적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내 혼자만 잘 사면 된다, 내 기업만 잘 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 모두가 잘 살 때마다 모두가 잘 살 때 많이 소비하고 많이 소비하니까 기업의 생산품도 많이 팔리고 기업도 매출도 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만 잘 산다?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살지. 다른 기업 죽어야죠. 죽으면 그 근로자들 돈이 없죠. 안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매출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최대 두 개 기업은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떨어지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예. 그거 이제 보는 거죠. 일반 국민들 소득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답답해 보니까. 거기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익 잉여금이죠. 그냥 현금 모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조 가까이 넘죠. 현금만 그러니까 자기들 안 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지. 투자하고 고용 촉진하고 해야지. 안 풀죠. 안 풀면은 오늘 안 망한다. 에이, 망하지. 안 팔리는데.
지금 자르면 되지. 자르면 됩니다. 자르면 뭐다? 그럼 또 뭐다? 그만큼 또 직장 일전 차를 많으시죠. 그러면 소비가 또 줄죠. 그나마 월급 주니까 사는 거죠. 그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게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그 악순환 고리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 정책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물론 기업도 동참하고 국민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현재 정부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뭐 나는 5년만, 이제 몇 년 남았으니까 지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런 오프라인 할 때는 이제 내가 장성국이었다 통돼야 된다. 확 그냥 떠들고치 버립니다. 진짜. 내가 독재자 소리 들어도 떠들고치고 진짜로 반듯한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못한 거죠. 못한 것을 제가 이제 그냥 내가 맞아주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예가 뭐 이때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자, 주거 분리가 있고 자, 수업 들어갈까요? 자, 주택의 예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과에 대한 이야기는 뭐다? 이게 또 한동안이죠. 그때 근데 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4년, 13년, 12년 최근 들어서는 뭐다? 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전에는 뭐다? 아주 뭐 거의 뭐 매회 출제되다시피 한 것이 주택 예과가 되면서 어쨌든 뭐다? 뭐 출제가 많이 되었다. 출제가 많이 되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되겠죠? 먼저 우리가 여과라는 말이죠. 여과 다 아시죠? 뭐 여과지에다가 어떤 이물질, 여과는 뭐다? 어떤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또 뉘앙스도 좀 있지만은 뭐다? 뭐 이거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때 여과다라고 해서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필터링인데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그 1번입니까? 그냥 언더라인. 주택의 예과란 소득 계층에 따라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주택의 예과. 다시 한 번 더 소득 계층에 따라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예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택이 어떻게 이동하지? 이동은 사람이 하죠. 주택이 뭐 내려가고 주택은 뭐 고정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근데 사람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학문이랑 그런 거는 소득계층들이 뭐 상하로 이동한다 하면 되는데 주택을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뭐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 문제는 뭐 거의 뭐 사회학자들은 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도시 문제는 뭐다? 주택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주택 문제가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 많이 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이제 주택은 뭐다?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있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좋은 집, 안 좋은 집,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다? 소득이죠. 자본주의니까 뭐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계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상류층, 하류층 이렇게 해서. 결국 뭐다?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뭐다? 사는 집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게 뭐다? 계급화된 사회다. 오늘날 뭐다? 계급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나눕니다. 학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보니까 뭐다? 이게 이제 학파가 뭐, 갈립니다. 뭐, 주택이 이동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왜 주택이 이동하냐? 못한다. 사람이 이동한다. 뭐, 저소득층들이 뭐, 잘 사는 뭐다? 고소득층이 살던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럼 뭐다? 사람이 이동해 가는 거죠. 또, 고소득층들은 뭐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돼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섰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주택이 이동하지는 않죠. 근데 표현은 또 뭐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주택이 이동한다.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한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지, 주택이 이동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이제, 계급적 관념에서 차이를 반영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주택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보다도 주택을 중시하는 파들이고 학파들이고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주택보다도 사람을 중시 여기는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보수적 시각들은 다 뭡니까? 주택의 이동으로 보는 거고 진보적 시각들은 뭐다? 사람이 이동으로 보는 거죠. 야, 주택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중요하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설이 많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오고 그냥 주택이 이동한다. 처음 공부하면 처음 책 보면 주택이 어떻게 이동하냐. 근데 학파적 개념들에 따른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소득계층이 이동한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과에는 뭐다? 상향 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향 여과가 있습니다. 정말 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죠. 많이 출제된 것. 특히 하향 여과. 그래서, 뭐, 하향부터 있습니까? 자, 그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뭐, 그 교재 순서로 갑시다. 예. 하향여가, 그 다음에 또 상향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하향여가. 예. 자, 하향여가는 뭐, 하향여가 봅시다. 예. 언더라인, 상위 계층,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말합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를 하향여가다라고 말합니다. 딱 잘라만 해서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던 그 주택으로 이사 들어간 것이 하향여가 되죠. 아니 이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살던 기존 주택으로 들어가면은 상향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뭐 저소득층이 고소득 살던 집에 들어왔다. 이 상향이지. 근데 반대로 하면 뭐다? 주택은 고소득층이 살고 있던 기존 주택은 저소득층이 사용이 돼 있죠. 주택은 또 내려온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향이다. 이 관점이죠. 아까 주택의 이동으로 보는 관점이 보수적 관점이고 사람의 이동으로 보는 관점이 진보적 관점. 뭔가 저소득층이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진보 학파들은 뭐다? 이거는 뭐 하향이 아니다. 상향이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보편적인 것을 따라가지고 이런 경우로 우리가 하향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가 주택이 저소득층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도 하향이고 저소득층이 그냥 똑같은 경우죠. 예. 기존의 고가로 들어갔을 때도 하향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또 상향 갑니다. 예. 상향은 뭡니까? 예. 가위 계층에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서 거기로 이때 상위 계층이 사용하게 됐을 때를 상향여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예, 되겠습니까? 자,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향여가의 마지막 문장도 언더라인. 자,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읽었던 2번, 마지막 문장. 하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에서 저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되겠습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시.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뭐다? 마지막 두 번째 문장 역시 언더라인. 상향여가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이죠. 이 개념들을 갖다 꼭 현재까지 이제 주로 이 정도 선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깊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44페이지 중간에서 140에서 6페이지까지들에 대한 내용은 뭐다?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에 대한 기본적 개념 또는 뭐다? 하향은 우리가 저가에 대한 수요 증가 시, 상향은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시 나타난다. 그런 정도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또 그렇다고 이거 뭐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자, 지금 하는 스토리는 뭐다? 알아놓으면 좋고, 뭐 몰라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다? 이렇게 시험에서 분리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상향여가죠. 이 상향여가는 뭐다? 상향여가는 뭐다? 여가는 147페이지, 주거 분리할 때 상향여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144페이지의 중간에 갈로 2번 하향여가 분석 시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그래프 복잡한 거 있죠? 여기까지 쭉 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향형에 대한 뭐 그래프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출제가 된 바는 없다. 근데 여부대로 그냥 알아놓고 뭐 몰라도 관계없고 됩니다. 아까 기본 정의까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서는 우리가 하향유과를 그래프의 이동으로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다? 두 가지 설명하는 이유가 두 가지. 그냥 필요 없는 내용 또 왜 책에 썼느냐 그런 또 말을 제가 들을 수 있고 또 제가 또 잘난 척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농담이고 있으니까 들어보면 뭐다? 이게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죠? 수요 공곡선 오랜만에 봅니다. 예. 이거 뭐 그냥 30이다 50, 30이다 그 다음에 100이다 거래량. 예. 자, 이거 이렇게 됐다 치고 예. 됐다 치고 예. 50이다 100이다. 자, 예. 자, 이 시장이죠. 이 시장을 저가 주택 시장, 이 시장 오른쪽 시장을 고가 주택 시장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향유가 이제 거기에 144페이지에 갈로 2번 하향유가 분석 시 가정사항들 있죠. 가정사항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주택시장은 저가 주택시장과 고가 주택시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쭉 설명하게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고 자 일정 수준 이하. 자, 일정 수준 이하는 뭐다? 결국 저가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가정이니까 가정. 자, 쉽게 말해서 저가 주택은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가 고가 주택이다.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예. 그러한 가정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단기에는 초과유인이 발생하는데 장기로는 초과유인이 소멸되어진다.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이죠. 한번 보시면 압니다. 예. 자, 이러한 저가주택 시장에는 당연히 우리가 저소득층들이 있겠다. 그 저소득층들이 뭐다? 소득이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또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어떻다? 예,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자, 이겁니다. 이러한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시 감소 시 수요 증가 시. 자, 동그라미 2번. 갈로 2번, 지금 하고 있는 갈로 2번에 위에 동그라미 2번 쓰죠? 아까 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하향유가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시였습니까? 수요 감소 시입니까? 증가 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4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단기에 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가에 대한 수요 증가 시 뭐가 발생합니까? 단기 뭐가 발생한다? 초과 유인이 발생하는 거죠. 30만 원 받아도 정상적 유인이 만족되는데 덤으로 10만 원 더 받았으니까 그 10만 원이 초과 유인이다. 이거 뭐다? 주택 뭐다? 임대주택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초과 유인이 생겼으니까 뭐다? 예,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초과 유인이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이 시장에 신규 저가주택이 들어오면은 초과 유인이 소멸되겠죠. 신규 저가주택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하향유가 분석 시에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신규로 공급되는 것은 뭐다? 저가주택이 아니고 바로 고가주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쨌든 뭐다? 공급이 수요 증가 때문에 초과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초과 유인 자체는 뭐다? 시장 실패, 시장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공급인데
신규 저가 공급은 안 된다는 가정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밖에 없지 뭐. 여기 있는 기존의 고가 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 시장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하향 여과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저소득층이 기존의 고가 주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상향인데, 그러나 뭐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향이다라고 한다. 이견은 있지만은 하향이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게는 이제 뭐 아까 이렇게 뭐 시험과 관계없고 계급적 감정, 주택 문제에 대한 계급적 갈등의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건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예.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뭐다? 초과율이 소멸될 때까지 뭐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가주택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되겠죠? 이것이 하향 예고 과정이다. 그러면은 뭐다? 자, 이때 기존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시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고가주택에서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갔으니까 줄어든 거지 뭐. 공급의 감소 초과 수요죠? 50만 원에서 70으로 올랐습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단기에 초과 유인이 발생하네. 하향예고 결과. 그러면 뭐다? 하향예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신규로 뭐다? 예, 신규 고가죠. 신규로 들어오는 뭐다? 신규 고가주택이 고가주택 시장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용 증가냐, 비용 일정이냐, 또는 비용 감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향예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고가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어쨌든 뭐다? 하향예고 결과 고가주택의 공급인데 하나는 기존의 고가고 하나는 신규 고가인데, 기존의 고가는 어느 시장으로? 저가주택 시장으로. 신규 고가는 어느 시장으로? 고가주택 시장. 이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것이 하향예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지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14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서 공이 주거분리와 예고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주거분리다라는 것은 뭐다? 자, 이때 주거분리라는 개념 이것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다.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같은 동네에서, 지역에서 또 광역적 위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주거분리에 대한 이야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어떤 경계면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왼쪽을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다. 오른쪽을 고소득층에서 오른쪽을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됐죠? 예.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다. 뭐 같은 동네에서 이런 거 보죠. 저쪽 동네는 저 길 건너는 잘 사는 사람들, 이 동네는 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주거분리 현상은 뭐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런 현상이죠. 예. 여기에 이제 저가주택들이 있겠습니다. 예, 저가주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뭐다? 내가, 보너스 받고 해가지고 좀 평소에, 집을 좀 수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집 수리로 이렇게 했다. 치자는 겁니다. 자,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내 집만 반듯하게 수리됐고 내 집, 옆집, 앞집, 뒷집
엉망이다. 뭐 쓰레기장 돼 있다. 막 팔이 날리고 목이 생기고 이거 뭐 냄새 든다. 그러면은 뭐다. 여기에 수천 들어가지고 집수리를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 집수리 할 돈으로 에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초도청 주거지역에서 수리해봤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뭡니까? 내 집만 번듯하지 옆집 앞집 뭐다 이거 뭐 사람 살 집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다 집값이 오르지 않죠. 즉 이러한 지역에서는 뭐다 자 주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 들여서 집 수리하는 것보다야 그 수리 비용을 더 보태서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로 이사 가는 게 낫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가까이 가는 이유가 정의 외부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즉 주거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 동네보다 좀 가까이 잘 사는 사람 가까이에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이게 낫다는 거지. 뭐 때문에 정의 외벽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뭐다 이제 잘 사는 동네 봅시다. 고가주택도 뭐다 고가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뭐다 주택이 노후화 불량화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뭐다 고가주택도 집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죠. 아니 이거 집수리하고 저 보니까 이 또 뭐 사는 사람들이 또 옆 동네 내가 사는 옆에 가까이 와서 기분 나쁘다. 제가 내하고 입에 물고 태어난 수주가 다른데 나는 금수저인데 이 사람은 흙수저다. 기분 나쁘다 이야기죠. 안 되겠다. 멀리 가야 되겠다. 또 이 사람들도 뭐다 그래 나도 뭐 멀리 가야 되겠다. 멀리 떠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뭐다 또 멀어집니다. 이 사람 싫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다 부의 외벽까지. 이 사람들은 정의 외벽가인데 이 사람들은 부의 외벽가입니다. 그럼 또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뭐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지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단 줄죠. 늘어나니까 좀 비싸게 줄어드니까 좀 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 이거 어디 있는데 예 140 그 7페이지에 맨 아래 동그라미 7번 쭉 언더라인 148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8번 쭉 언더라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도 언더라인 해야 됩니다. 예. 자 어떤 것이냐 자 갑니다. 동그라미 7번부터 할까요? 예. 자 할정 거래되는 지역 자 설명 한번 들어봅니다. 암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아니죠 이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에 저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에 인접한 주택들은 뭡니까? 할정 거래되고 또 이 경계에 인접한 요 주택들은 뭐다? 할인 거래되는 경향이 있더라. 됐습니까? 그 이유들은 설명했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부의 예외효과를 차단하고 정의 예외효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거.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 출제된 겁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에 인접한 저가 주택들은 할증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에 뭐다? 자, 이때 인접한 고가 주택들이죠. 요 포인트 이겁니다. 고가 주택들은
할인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할증 거래 지역과 할인 거래 지역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주거 분리해서.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자, 이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예. 여기에 살고 있던 저소득층들이 뭐다? 한 가구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가구씩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가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향여가 뭐였습니까? 여기가 뭐다?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이죠. 저소득층이죠. 여기가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여기로 한 가구씩 들어온다. 이거 뭐다? 하향여가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들어온다. 그것이 뭐다? 동그라미 10번 침입이고, 그래서 침입이 계속되다 보면 뭐다? 원래가 이 지역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두가 저소득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층 지역이 어느 순간에 저소득층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런 현상 우리가 이제 이때 자 개성 현상이다. 다른 말로 천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 분리를 통해서 하향여과 침입, 개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뭐냐? 바로 이거죠. 아니, 여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고소득층들이 결국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원래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다? 보수 능력이 떨어진다. 예,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은 노후 불량화가 더욱더 수리를 하지 않으면 뭐다? 노후 불량화 더욱더 되어서 갈 것이다. 물론 보수 비용을 감당할 정도면 수리를 하겠지만은 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뭐다? 수리하지 않겠죠. 물론 또한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가치 상승분이 더 작으면 뭐다? 할 필요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소득층들은 뭐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불량화되어 갑니다. 사람 살 집이다, 아니다. 사람 살 집이 아니다. 사람 살 집이 아니니까 이 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감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해 버리죠. 그래서 신규 고가 주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 고소득층이 들어갑니다. 즉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살던 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상향여가다라고 하는 스토리. 아까 설명드린 데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수요 감소시, 저가 수요 감소시. 하향여가는 뭐였습니까? 저가 수요 증가시. 그런 이야기. 됐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가서 예, 불량주택이죠. 예,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뭐다? 주택 서비스가 좋지 못한 주택 우리가 불량주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포인트는 뭐다? 동그라미 3번. 3번 언더라인 불량주택은 이거 출제됐습니다. 불량주택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물로서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다. 언더라인. 자,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의 문제인 거죠. 자, 시장이다라고 이런 이야기죠. 시장. 자본주의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다? 돈 많이 법니다. 고소득층. 적게 일하는 사람 뭐다? 적게 법니다. 저소득층. 됐죠? 그럼 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지 못한 집에 삽니다. 불량주택에 산다는 이야기죠. 주택 서비스가 좋지 못한 주택을 불량주택이다. 그런 집 사죠. 그러면 뭐다? 아니, 이게 당연하죠.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똑같이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적게 벌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다? 시장 권리입니다. 이게 물려받는 거 말고 그냥,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게 뭐다? 그게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득이 적다. 그래서 뭐다? 불량주택에 산다. 그거 자체가 뭐다? 시장 실패가 아니죠.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다 똑같이 월급이 똑같다. 100만 원이다. 똑같다. 공산주의지 뭐. 그렇죠. 그게 뭐다? 더 불합리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100만 원이고 노는 사람도 100만 원이다. 그게 더 뭐 불합리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이 벌었다. 적게 일해서 돈 적게 벌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산다. 옳지 못한 집에 산다. 그걸 갖다 어떻게 시장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지. 단지 저소득의 문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불량주택에 살 수밖에 산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런 불량주택의 문제에 대한 인식, 시장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저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기본적 내용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